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시장도 잘 견디셨을까요? 금요일 우리 시장은 정각 후양의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요.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역시도 혼조 마감하면서 당장 다음 주 시장에 관한 갈피 잡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연말 랠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리고 산타 랠리도 기다리셨을 텐데요.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오늘도 주식 키워드림이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문가님의 특강을 준비했고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늘 주시는 매매 종목군들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QR코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조그마한 영어 링크 하나가 뜰 텐데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말 방송은 주말에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신다면 또 시장에 관한 전략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매매 종목까지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키워드림 또 열심히 이끌어가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사무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전략들 받아볼 텐데 우선은 금요일 시장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끝났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있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 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시장 점검을 먼저 해본 이후에 전문가님의 특강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네, 주간 시황과 더불어서 다음 주 이제 주봉과 월봉을 완성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주간의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감, 금요일 마감은 이렇게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갭상승을 하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거죠. 시가 0.68% 확 띄우더니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갭상승해서 더 치고 갔으면 좋았을 뻔.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건 주봉, 월봉에서 보이는데요. 일봉은 단기 추세를 설명하기 때문에 일봉만 봐서는 안 되고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리가요. 120주 라인이죠. 120주는 중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딱 걸쳐 있습니다. 여기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120주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가 중요해졌는데요. 어떻게 마감을 할지요. 이 120주 라인을 위로 훌쩍 뛰어넘으면서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120주가 하향을 하고 있죠. 이게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향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울기가 중장기 이평선 기울기가 하향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향하는 기울기, 장기 이평선이 상향을 하면은 돌파가 쉽지만 하향하는 장기 이평선은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상황에서는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월봉 기준선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26개월의 평균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넘어서긴 했습니다. 2589선. 종가가 2599니까 10포인트 위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기준선 자리는 넘나드는 자리가 되고 또는 저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주 말에 2589 라인 아래로 형성이 되면 1월달 시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월봉 기준선이 바로 2589라는 이 선 넘어서 현재의 자리 이상을 지켜준다면 1월달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기준선 아래 2589 아래 마감을 하면 1월 시장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의 주봉입니다. 제가 선 하나를 계속 그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3중 바닥 자리죠. 주봉에서 3중 바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가 유념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은 과연 1280원을 빨리 깨느냐는 거죠. 1280원, 1280원을 완전히 깨고 무너져야만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는 이제 크로스 이런 반비례 현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무너져야만 하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켜내고 있어요. 1,300원 선을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또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증시 차트 중에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이제 일봉 상황의 모습인데요. 상승을 강하게 했죠. 12월 달에. 근데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결국 산타 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상승이 왔는데 이제는 기대할 것은 연말 연초죠. 연말에 형성되는 모습 그리고 연초 시장은 어떻게 바통을 이어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일봉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월봉을 봐야 됩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후행스팬이거든요. 계속해서 후행스팬 말씀드리죠. 월봉은 강한 양봉처럼 보입니다만 이 후행스팬이 이제 12월, 1월 달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나와야만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직 캔들에 갇혀 있죠. 후행스팬이 도대체 뭐냐. 일목균형표에 캔들 뒤에서 26개 뒤에서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건데요.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바로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행스팬, 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후행스팬이 저항이 없어야 돼요. 위로 상승하는데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캔들 아래에 있으니 이제 월 말과 1월 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주에 형성되는 주봉과 월봉의 마감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모양, 월봉을 마감하는 이 캔들의 모양이 현재처럼 양봉을 잘 유지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은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보여지면 다음 주에 그런 패턴이 보여지면 1월 달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월봉의 캔들의 형성 패턴 그리고 후행스팬의 모습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을 붕괴하는지 아니면 1310원 위로 올라서는지 이것이 1월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관한 진단들 받아봤습니다. 1월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전문가님이 설정해 주신 그러한 차트, 그러한 기법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관한 대응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월봉 마감을 지켜보고 나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의 특강을 들어갈 텐데 그 특강 중간중간에 제가 또 노란톡 안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또 QR코드 통해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일주일간 또 전문가님 노란톡방을 열심히 지켜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의 수익이 났고요. 또 우리가 누자답벗이라고 하죠. 전문가님이 설정해 놓은 그 자리까지 이 주가가 도달하는 모습들을 많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방에 한 번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는 딱 그러한 사실들도 좀 제가 파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주말 방송 시청하시면서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QR코드는 방송 중에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님 이제 특강 들으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히든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최근 거래일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 한번 이 시장에 관한 진단도 들어봤으니까 또 전문가님 종목에 관한 성적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기법은 매매 777 전략입니다. 도대체 777이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신 분들 익숙해지셨을 텐데 이번 방송의 핵심은 차트를 딱 보고 직관을 갖는 겁니다. 자, 직관을 갖자.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모습을 보고서 차트를 보고서 한눈에 뭔가가 보여야 되거든요. 자, 제가 777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는 시초가 매매 전략, 장중 전략, 종가 베팅 전략 그리고 시초가 전략을 할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펀더멘털 측면과 테크니컬 측면. 자, 펀더멘털은 재료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나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그것도 다 알려드렸죠. 다시 이제 777 전략으로 돌아와서 그런 펀더멘털 기반으로 해서 테크니컬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것을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직관. 직관. 예, 네. 직관. 예. 딱 보고서 직관이 생기게 하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77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일 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매매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한 4주 정도 하면서 17거래일 동안 총 39종목, 수익 31종목 내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때 누적 수익률은 432%. 그 다음 또 이제 한 3주가 지났는데 또 어떻게 됐을까? 3주 지난 현재는 누적이 740%,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네요. 30거래일 총 63종목, 수익 56, 손실 3, 보합 4. 그러니까 손실 3, 보합 4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이제 90% 정도 되는 것이죠.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내고 있는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10종목 중에서 9종목 수익 나는 게 실제인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believe일까요? To see is to believe. 자, 7가지 매매 신호, 7가지 저항 지지, 7가지 패턴 유형. 이것이 777 전략입니다. 제가 직관을 갖자 그랬죠. 자, 직관이 필요합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 이것이 매매 신호를 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재무예요. 재무, 그다음에 재료. 재료는 뉴스 재료 수집하는 법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수급 보고,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것이 제재수, 기기, 스시입니다. 근데 저는 맨 먼저 뭘 볼까요? 앵커님. 재를 먼저 볼까요? 재료. 이것은 초보자님들, 주린이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보자고 말씀드려요. 예, 주식을 네.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무인데 네. 제가 먼저 보는 건 뭘까요? 요겁니다, 가운데 거. 이것부터 봅니다. 끼요? 네, 끼? 기술적 위치와 네. 끼를 봅니다. 오, 근데 기술적 직관, 위치와 끼. 야, 직관을 갖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딱 보고서 직관이 생겨야 돼요. 아, 이거 굉장히 괜찮구나.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셨던 누자답벗. 이게 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직관을 여러분 키워드리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키워드립니다. 드림. 키워드림. 네. 여러분 직관을 키워드림. 바로 네. 그 시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재무를 먼저 보지만 제가 보는 건 기술적 위치와 끼부림을 먼저 봐요. 이걸 본 다음에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다음에 재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올라와야 되니까 재무부터 파악하고 뭐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종목이 많은데.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가지 저항 지지는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층 기준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자, 이것은 저항 자리고 지지는 반대죠. 밑에 2개, 쌍바닥, 삼중바닥 이 2개만 바뀌는 건데요.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하죠. 예,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강조한 뒤로부터 전문가님들이 다 이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요즘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또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일목균형표를 많이 설정하셨더라고요. 제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일목균형표가 없으면 저항 매도 자리 잡기가 어렵고 지지 매수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이 구름층 기준선, 때로는 전환선까지. 전환선은 일봉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 주봉과 월봉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26거래일의 평균. 전환선은 9거래일의 평균. 근데 고점과 저점에 뭘 다 반영하니까 더 이평선보다 더 디테일하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보는 게 이제 패턴이죠. 패턴인데 이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직관을 키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삼봉인지 클라우드 니어인지 커밴들인지 금들인지 매집인지 완전 바닥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패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2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3번째 걸릴 때에 매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점, 2번째 고점 연결해서 올라올 때 여기다 걸어놓고 매도하는 이런 거. 이게 3봉인데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UTI라는 종목 이것도 고점 2개를 연결해서 3번째 고점에서 매도. ST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진엑스텍 직관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직관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점 있을 때 특히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 때에 윗골이 많이 다는 거 이런 특징을 보세요. 아 윗골이 다는구나. 그러면 3번째도 윗골이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개를 빨리 연결하고 상승할 때 어느 정도에 걸리겠구나 이 부근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너무 저스트하게 하면 안 되고 한두 호가 아래에 사는 겁니다. 저스트하면은 그 자리 터치만 하고 내 것이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호가 아래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 매매가 제 매매의 핵심이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계속 차트만 들여다보고 또는 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들여다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릴 것이다라는 전제에 제재수 기기 스시의 마지막 시가 뭐라고요? 시나리오. 예, 맞습니다. 네. 시나리오 전략. 그게 바로 시나리오예요. 걸어놓는 매매. 아, 여기쯤 걸리겠구나. 한두 호가 아래에다가
매도를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자, 삼봉은 이렇게 해서 1, 2, 3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엠젠 솔루션 기회가 되는 것들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니어 이제 두 번째 일봉입니다. 클라우드 니어는 앵커님도 이제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디가 걸리는지. 네. 디지털 조선 이것도 계속해서 위에 걸리는 걸 봤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근데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자리가 여기다. 여기는 안 왔다. 그래서 여기가 언젠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했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러다가 걸리는 순간들이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딱 걸린단 말이에요. 아, 왔네요. 맞죠? 정확하게. 네. 이렇게. 이런 차트가 왜 좋냐면 미뤄놓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를 해결 못했구나. 해결 못하면 언젠가는 해결하겠구나. 이 상승 공간을 채울 때 무려 수익률이 25%니까요. 상당히 괜찮죠. 이런 차트 좋다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 뭐냐면 클라우드는 구름층 상단을 채우는 거예요. 자, DNF 안 왔단 말이에요. 이 구름층 상단이잖아요. 이게 구름층 상단, 그다음 구름층 하단 아시겠나요? 이 구름층 상단이 선앤스팬 2 밑에 선앤스팬 1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과거에 거래됐던 매물대, 거래가 되었던 매물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었구나. 여기서 많이 거래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거래되었던 흔적들이 이렇게 매물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가가 가는 방향 앞에서.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지표인데 왜 이 지표를 안 쓰시냐고요. 어떤 전문가님은 왜 이걸 써요? 이평선으로 충분한데 또는 피보나치나 매물대나 이런 것도 충분한데 뭐하러 이런 걸 쓰냐고 복잡하게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걸 모르면은 저항과 지지를 못 잡는다니까요. 자, DNF 보세요. 구름층 상단 이게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상단, 클라우드 니어. 그러니까 클라우드 니어라고 했던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DNF라는 주식을 참고를 할 때 밑에서부터 미리 사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간쯤 왔을 때 이젠 니어 가깝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 공간을 채워가는 이것을 기대하고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서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이거든요. 걸어놓는 거예요. 자,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DNF 어때요? 매도가 되잖아요. 바로 이 상단을 채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SMG 엔터도 그 상단 클라우드 니어 챙겼죠. 제일테크노도 클라우드 니어 상단 챙겼죠. 채웠죠. 제우스, 세명전기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할 때 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 바로 이런 자리 시나리오대로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놔야만 그 매도를 놓치지 않잖아요. 윗골이 달아버리잖아요. 근데 주린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올라갈 때 여기서 사잖아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저항 포인트를 모르니까 맞아요. 여기서 사요. 그래놓고 쭉 빠지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 어떻게 이러고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빨리 팔려고 했는데 올라가면은 그냥 오늘 팔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비자발적 홀딩이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 홀딩.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자발적이지 않고 비자발적 홀딩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그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냐면 1년, 2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주린이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초보님들 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매도 자리를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인트론 바이오 이런 자리에서 클라우드 니어 보이시나요? 자, RS 오토메이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 채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채웠지 않았을까요? 예.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채웠나요? 예, 참 앵커님 네. 참 빠릅니다. 예, 눈치가 빠르세요. 자,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것도 바로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간단한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제가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미리 사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직장인분들이야 기다릴 수 있죠. 기다렸다가 매일같이 여기다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걸어놓거나 아니면 증권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걸어주는 매도를 매일같이 걸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냥 걸어놓고 직장생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신기하죠? 네. 한 번에 가버리잖아요. 한 번에. 자, 그다음에 주봉월봉. 주봉월봉이 더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률이 더 커요. 그래서 수익을 확실하게 주고 더 중요한 것은 주봉월봉에서 클라우드 니어가 형성되면요. 10중 8구는 거기 도달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주봉월봉이 클라우드 니어는 더 좋다. 자, 오스테오닉 어떻습니까? 계속 상단에 걸리죠. 클라우드 니어 상단에. 거기서 매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폭삭 망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맞습니다. 헬. 자, 50% 하락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린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사냐면요. 바로 여기서 사요. 왜 여기서 사는 줄 아세요? 호객행위를 했잖아요. 3개월 동안. 이게 월봉이니까요. 오스테오닉이 3개월 동안 계속 위로 칠 것처럼 신호를 계속 보냈어요. 이게 뭐예요? 위쪽으로 계속 쳤다는 얘기는 급등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린이들은 이걸 보고
또 전문가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위로 치니까 더 갈 거라고 보고 급등주를 따라잡는 그런 매매 패턴을 갖고 있는 잘못된 안내를 통해서 여기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객행위예요. 3개월 동안 계속 위로 칠 것처럼. 그런데 저항 라인, 월봉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라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사지 않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지킴입니다. 자, 대성미생물 이런 자리 미리 매도를 걸어 놓자고요. 이것은 윗꼬리 달고 쭉 빠지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예요.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데 주린이 분들이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분명히 있다. 덴티움, EM+도 그렇죠? 저기서 윗꼬리 달잖아요. 이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저기 정확하게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EM+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과거 거래 패턴을 보면. 여기서 많이 산 흔적이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많이 산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EM+ 제가 표시한 가격에 매수하신 개인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디아나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죠. 우리기술투자. 자, 우리기술투자 여기 지금 상승하기 전인데 과연 왔을까요, 앵커님? 오지 않았을까요? 네.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 직관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기술투자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 종목은 어떤 연관 종목인가요? 우리 STO나 뭐 비트코인 관련. 네, 맞습니다. 네. 예,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차트적으로도 괜찮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그 궤를 같이 하겠구나라는 그런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 저도 매매를 했죠, 당연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치죠. 딱 예. 도달했네요. 예, 월봉에서 저 자리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윗꼬리 달고 밀리죠. 윗꼬리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걸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피로픽스 기회가 되는데요. 이게 10월 달에 월봉입니다. 10월의 월봉. 예,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이제 차트가 바뀌어요, 이렇게. 네, 11월이거든요. 앞에 거는 11월이고 이제 12월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네.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일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채울지 아니면 1월 달에 채울지 네.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켜보면 그런 재밌겠네요. 모습이다. 네. 네, 화신도 지금 방향성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회가 되는 거. 자, 2개 기회가 되는 걸 제가 2개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 화신 2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컵핸들 패턴도 직관적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게 컵핸들은 이런 겁니다. 컵자, U자형 컵을 만들고 핸들은 손잡이인데요.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자, 컵 핸들 패턴인데요. 컵 U자형 패턴을 만들면 이제 세 번째 일반적으로 삼봉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개를 고점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삼봉이라는 거. 그런데 U자형 패턴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 삼봉까지 오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컵을 만들면서 거기가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컵 U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됐고 매물의 평균 자리가 바로 핸들의 고점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클라우드 니어로 표현되면서 한편은 컵 핸들 되니까 강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저항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핸들로 표시되는 저 클라우드 니어 저게 강한 저항이 된다. 왜? 매물대로 표시된 거니까. 매물의 평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오니까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이면서 제가 컵핸들이라고 따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컵핸들 패턴은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직관적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고 핸들 만들 때 급락이 나오니까 매도 준비를 잘 해야지. 해야겠다. 제재수 깊기 스시 시나리오 전략인데 재무 재료 제재수 깊기 기술적인 위치 수급 끼부림 그리고 스케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전략으로 걸어놓고 매매를 잘 해야 됩니다. 코콤도 마찬가지죠. U자형 패턴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바로 그 끝자락에서 급락이 나오죠. 컵핸들은 핵심이 급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기까지 올 것을 바라보고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천당제가 마찬가지죠. U자 만들고 핸들 만들 때 핸들의 끝자락에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잘 잡고 해야 된다. 시나리오 전략 필요하다. 사조사랑 마찬가지 U자 만들고 컵 핸들 만들 때 핸들 끝자락에서 급락. 에코바이오 마찬가지.
여러분들 직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딱 봤을 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보여야 되냐? U자형 패턴 만들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 저기까지 가겠구나라는 그런 직관. 그 직관을 제가 키워 드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에드바이오텍 마찬가지죠? 이렇게 U자 만들고 컵앤들 만들 때 나노 마찬가지. 윗꼬리 달죠? 아스타. 자, 아스타 어떻게 될까요? 됐을까요? 과연 저기를 채웠을까 아니면 채우러 가는 과정일까요? 채우러 가는 과정이 채웠네요. 네, 채웠네요. 다시 내려. 맞습니다. 네. 바로 이게 아스타는 지난번에 제가 실시지 전략 안내 드릴 때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을 올려드렸거든요. 자, 기회가 되는 종목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전략, 채우는 과정에서의 그 차익을 노리는 게 필요하다. 제이스택 채웠을까요? 채웠네요. 채우고 더 갔네요. 자, 여기서 참고를, 이거 제이스택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컵 핸들을 만들 때에 이 핸들, 이게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컵을 만드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1, 2개월 정도로 짧으면 그 윗자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2차 저항.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릴 때는 1차, 2차로 나눠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리딩하는 방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봤던 다른 엠벤처 투자 같은 그런 종목은 U자형 패턴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컵앤들이 강력한 저항이 되는데 컵을 만드는 과정이 기껏해야 1개월, 2개월 정도 기간이 짧으면 그 윗자리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삼봉이라는 자리. 그래서 1차 저항이고 2차 저항이고 이 두 개의 저항 자리를 다 보고 반반씩, 절반씩 나눠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괜찮다. 그래서 제이스텍은 어떻게 됐어요? 3봉까지 왔다는 거예요. 야. 1차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2차적으로 3봉까지 왔다. 그래서 1, 2차 나눠서 분할 매도 전략 아시겠죠? 그러니까 U자를 만드는 그 형성하는 기간의 차이다. 그다음에 이제 급누리인데요. 급누른 뭐죠? 급하게 눌린 거. 예, 급하게 누른 거, 급등하다 눌린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급눌 패턴에서 이제 두 가지죠. 급하게 누르는 것이 누르고 V자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급하게 눌렀던 것이 지하 1층을 형성하고 2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빠지느냐. 빠지네요.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싸다고 샀다가는 싸다고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싸다고 패턴이니까 네.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급눌에서 잘 보고서 대응해야 되는데 급눌이 V자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싸다고 패턴이 나오느냐. 이것도 참 제가 만든 용어니까 그냥 재밌네요. 예, 일반 용어는 아닙니다. 싸다고 패턴 나오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눌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급하게 누르는 것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데요. 예, 네. 주식 심리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건 다음에 하죠. 언젠가 제가 주식 심리에 대해서 강의하는 때가 있겠죠. 자, 급눌은 그 숨겨진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메가MD인데요. 급하게 눌렀죠. 갭상승해서 눌렀단 말이에요. 눌렀는데 일단 두 가지를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눌렀을 때 지지가 되는 중장기 이평선을 보는 거예요. 주로 보는 게. 메가MD는 120이라는 장기 이평선 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메가MD를 보면서 제가 심리적인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메가MD가 교육 중인데요. 맞아요. 정책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 당시에 12월 초에 또는 11월 달에 내용이 나왔던가? 나왔어요.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수능 전이었거든요, 이때가. 수능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에 이런 따끈따끈한 어떤 재료적인 것, 정책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렀다?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인 거다. 개인들을 놀래켜서 그냥 떠나보내기, 손절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120 지지와 더불어서, 120 이평선 지지와 더불어서 이런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과 또 기관들, 이런 심리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괜찮겠다 했는데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 심리를 파악하는 건 뭐냐면, 이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재료적인 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르니까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느냐,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누를 때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기 이평선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 포인트가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재료적인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르는 것이 보이는 거, 이거예요. 근데 재료가 없는데 그냥 누르는 것이 있으면 조심하시고,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르는 것이 보이고 장기 이평선에 지지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오픈 엣지도 눌렀죠? 저 구간에서 눌렀어요. 앞선 구간에서 한 4일 정도 눌렀단 말이에요. 급하게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픈 엣지 AI 반도체 관련한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아니지만 특히 더블 지지가 달려요. 더블 지지는 뭐냐면 지지 자리가 2개 있을 때 이 자리가 바로 20 이평선과 기준선의 2개의 지지가 형성됐던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눌렀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이평선이나 또는 지지가 되는 그 이평선이나 기준선이나 일목균형표의 지지가 더블로 나타났을 때 또는 트리플로 나타났을 때 그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금늘의 패턴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화승 아래에 누르죠. 급하게. 장대 음봉으로 확 눌렀어요. 그런데 지지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더블 지지. 바로 여기죠. 20과 60 라인. 더블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블 지지가 있을 때 그때 괜찮다라는 겁니다. V자 반등 나오죠? BCNC 마찬가지죠? 누르다가 V자 반등 나오죠? 자, 눌렀을 때 어디가 지지였습니까? 일목균형표 기준선 자리죠? 기준선 자리죠.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죠? 이렇게. 구름층 상단과 기준선 2개의 더블 지지가 나타났죠? 바로 이겁니다. 급놀 패턴이 나타났을 때 기술적으로 더블 지지가 나타나는. 자, JC케미칼 급하게 눌렀죠? 급상승했다가 눌렀어요. V자 반등 나왔을까요? 네. 네, 나왔으니까 네. 보여드리고 있겠죠. 네. JC케미칼. 이 JC케미칼은 재무가 굉장히 좋거든요. 재무가 굉장히 좋은 바이오 디지털, 바이오유 관련된 거죠. 바이오팜, 팜유 관련된 거. 팜유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는데. 예. 자,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V자 반등이 나왔죠. 급하게 누르는 급눌 패턴이 왜 좋냐면 일부러 누르는 거 핵심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식을 빼기 위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눌러서 손절시키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이 급눌 패턴이 좋다는 거예요. V자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급눌 패턴은 저만 쓰는 거예요. 누가 쓰면 신고해 주세요, 저한테. 예, 신고 부탁드립니다. 자, 대하TI 갭상승했죠. 갭상승의 핵심이 뭐냐면 시간외에서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시간외 상한가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갭상승하는 거예요. 자, 대하TI 어떻게 됐을까? 눌렀는데요. 대하TI의 재료가 무엇일까? 철도거든요. 철도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철도 재건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재료가 있는데 눌렀어요. 어떻게 될까? 근데 지지를 어디서 받았는가? 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 조금 더 오면 여기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오, 자, 많이 올랐네요. 지지 포인트의 핵심 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지 포인트의 핵심 아래 꼬리거든요. 이렇게 아래 꼬리. 자, 급눌은 위에서부터 음봉으로 쭉 눌러버리는데 눌렀다가 아래 꼬리를 한 2번씩, 3번씩 만들면 이게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핵심이에요. 자, 다시금 말씀드려요. 급눌 패턴에서 지지 자리 잡을 때의 3가지 기준. 첫 번째, 중장기 이평선. 120이라든지 240 라인. 두 번째, 더블 지지, 단기 이평선이라 하더라도 20 기준선 이런 자리, 또 20 기준선 60 라인 이런 단기 스윙의 그런 이평선 자리가 더블 지지로 나타났을 때. 세 번째, 눌렀을 때 아래 꼬리 형성되는데 아래 꼬리가 한 번 또는 2번, 한 2번, 3번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런 형태면은 눌렀다가 올리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V자 반등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급놀 패턴의 핵심. 자, 대오AR 눌렀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누르고 나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대오AR은 참고를 하세요. 더블 지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더블 지지를 깨기도 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외적인 경우, 그것도 말씀드려야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 지지라인을 좀 깨더라. 그렇지만 결국은 아래 꼬리를 다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보이시죠? 아래 꼬리, 그죠?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급눌 패턴의 핵심들. 그다음에 매집 형태. 자, 매집 형태는 또 직관적으로 매집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차트를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이런 거. 와. 자, 3개월 동안 세상에.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락을 하는 패턴과 횡보를 하는 패턴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이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 횡보를 하네. 만약에 주식을 던지고 매도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빠져야 되죠. 그렇죠? 아래쪽으로 계속 빠져야 되는데 이 주가는 어땠나요?
횡보했어요. 횡보하는 것은 관리죠. 컨트롤, 매니지먼트. 이게 들어간 거예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컨트롤이 되더니 그 다음에 올라버리죠. 근데 2배 올랐습니다. 넥스트라이라는 종목. 매집 형태 이것이 한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자, 직관의 눈을 키우자. 이것이 핵심이죠. 그 다음 INC. 자, 2달간 이렇게 매집이 됐어요. 크게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반등이 확 나오죠. 타코미디어. 이것도 이렇게 지금 매집이 되고 있는 형태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라버리죠. 보이시나요? 차트의 변화가 이렇게. 이 타코미디어는 제가 지난번에 기회가 되는 종목입니다라고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매집 형태로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렇게 올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 자, 3개월 동안 매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네.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자, 매집인데 매집이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던 바로 그 와. 종목. 자, 매집 형태입니다라고. 매집 형태 제가 몇 종목 안 드렸어요. 근데 주셨었죠. 예, 네. 타코미디어도 같이 보자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도 같이 보자고 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와, 이거는 예, 와. 50%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집 형태는 직장인분들에게 좋죠. 직장인분들이 매일같이 주식창을 들여다보지 볼수 않고 없어요. 예, 매집 형태에서 좀 샀다가 급등 나왔을 때 이럴 때 여유 있게 파는 겁니다. 여유 있게. 그냥 급하게 팔 필요 없어요. 여유 있게. 그다음 완전 바닥 패턴. 그럼 완전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 아까 제가 싸다고 패턴 말씀드렸죠. 싸다고 샀는데 싸다고 맞는 거. 이게 싸다고 패턴인데.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 중요한데 완전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더 하니까 내려가는 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을 파고 들어가고 지하 3층 가고 10층까지 이게 싸다고 맞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구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완전 바닥을 잡는 거 어떻게 잡느냐? 일봉에서는 잘 찾기 힘들어요. 주봉이나 월봉입니다. 아. 자, 주봉에서 쌍바닥, 삼중바닥 그리고 클라우드 니어인데 클라우드 니어의 핵심이 구름층 상단. 그런데 이제 바닥을 잡는 거는 구름층 예, 맞습니다. 하단. 예, 하단이죠. 이제 구름층 하단이면서 동시에 삼중 바닥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무까지 뒷받침된다면 거의 확신할 수 있죠. 네. 자, 네오위즈 재무 좋은 게임주죠. 구름층 하단이고 그리고 삼중 바닥 이렇게. 저 삼중 바닥, 저 멀리서 도는 삼중 바닥. 그러니까 반등이 어떻게 나온다? 아주 세게 나온다. 아시겠죠? 완전 바닥을 잡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TSE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이 종목 3중 바닥을 잡고 구름층 하단이고 아래 꼬리 달고 재무 좋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왜 하락을 했을까?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것은 또 이 방송을 듣는 기관들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또는 뭐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세력들이 성은 양이요 이름은 아치. 이들이 왜 좋은 종목을 빼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적인 것을 완성한다. 기술적인 것을 완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삼중 바닥을 만들거나 구름층 하단을 반드시 채우고 올리더라. 이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하게 채워야만 올린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렇다는 거. 덕양사랑 마찬가지. 삼중 바닥 1, 2, 3. 삼중 바닥 만들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와, 올립니다. 반등하네요. 예, 엄청나게 올리죠. 덕양사는 재무 좋은 자동차 부품주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떤 유형일까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직관적으로. 자, 어떤 유형인지 앵커님 답변을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30거래일 동안 누적 740%, 조목당 평균 수익률 11.7% 냈던 그 근거입니다. 네. 자, 11월 9일 날 단날 이렇게 했는데 뭘까요? 힌트. 힌트. 자, 이거요? 클라우드 니온가요? 1, 2, 3. 뭐예요? 1, 2, 3. 1, 2, 3. 3중 바닥. 3 네. 반대. 삼중 바닥이 반대. 3중 상승? 네. 3봉? 그렇죠. 삼봉 맞습니다. 삼봉.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직관이 필요하다. 어떻게 수익 내는지. 그러면 어디서? 이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는. 아시겠죠? 직관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또 힌트를 드릴게요. 이것도 3. 그렇죠. 네. 삼봉. 어디서 샀을까요? 바로 여기서 샀습니다. 오. 바닥에서. 좋겠어요. 왜? 재무 좋고, 재료 좋고, 수급 좋고, 기술적 위치. 삼중 바닥 잡는. 여기서 잡아서 무려 53%. 자, 아모텍 뭐예요? 자, 힌트. 이거 금률 금눌, 네, 금눌 맞습니다. 금눌. 더 금눌. 가나요? 네, 갈 수 있나요? 충분하죠. 재무, 재료 다 좋습니다. 네. 재무 좋, 아모텍. 시간이 없어서 재무 체크 안 해요.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직관적으로. 매집인가? 힌트. 아니,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클라우드 디어. 매집도 맞아요. 네. 밑에서 매집. 뭔가 그런. 예, 엄청난 수익 냈죠? 네. 62%. 폴라리스 오피스 핵심 뭐예요? 자, 힌트. 자, 이거 힌트. 금률 패턴. 맞습니다. 예, 금눌.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는 금눌이 핵심이에요. 항상 누르면 V자 반대. 그렇네요. 예. 네. 그 다음에 바라보는 자리는 여기죠. 아직 안 왔어요. 기회가 된다. 그 다음 캔코아. 힌트. 아, 이건 니어인가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니어. 네. 저기서 이거는 걸어놓고 대응했어요. 오. 걸어놓고. 자, 걸어놓는다. 자, 이거 핵심. 힌트. 힌트. 네. 예. 힌트 드릴까요? 자, 네. 힌트. 힌트를 주세요. 힌트. 힌트. 삼중바다? 여기 원, 삼봉. 투. 그렇습니다. 원, 투. 예. 내려오는 추세선도 삼봉입니다. 네. 삼봉. 그다음 이건 뭐예요? 다음에. 예. 힌트. 아, 이것도 금룰인가요? 힌트. 힌트. 자, 이거 이거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예, 클라우드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앵커님 맞히시면 바로 넘어갈게요. 아, 네. 자, 모아 데이터. 힌트. 모아데이터. 금룰 패턴. 맞습니다. 네. V자 반등 나오죠? 네. 예. CR 홀딩스 클라우드 니어. 매집. 매집. 네. 네. 손해 보고 있어요. 아, 네, 손해 보고 있어요. 저 지금 손해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네, 지금 손해 중입니다. 신신. 근데 저는 수익을 낼 자신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수익 못 낼. 못낼 자신이 네, 없어요. 자, 신신제약 신신제약은 힌트 니어인가요?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네. 뭐 거기서 이거는 그때 제가 11월 그때 강의할 때 강의 때. 네. 보합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클라우드 니어에서 매도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0%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되나요? 그러게요. 누적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 네. 네. 예, 과거 걸 그대로 놨네요. 신신제약 클라우드 니어 걸렸습니다. 자, 휴비츠 휴비츠. 어떤 패턴인가요? 니어 같은데 자, 매집이네요. 매집입니다. 네. 휴비츠 지금 차트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아.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지금 차트 바뀌었습니다. 매집 패턴이에요. 자, 서연 힌트. 서연은 네,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네. 네, 힌트. 까지 왔네요. 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것도 클라우드 맞습니다. 니어인가요? 클라우드 상단 채웠죠. 그다음 극동유화 힌트 아, 삼중. 맞습니다. 삼봉임인데요. 삼봉 저 자리를 보고서 거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무려 12% 수익 와. 얻었어요. 바로 삼봉 패턴으로. 휴리메이텍 휴리메이텍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봉. 맞습니다. 네. 삼봉. 예, 삼봉입니다. 그다음 라이트론 원래 라이트론 여기까지 바라보고 대응했었는데 네. 그냥 여기서 일단 매도를. 정리했습니다. 예, 삼봉이라는 것 때문에 정리했고요. 그다음 노르페인트는 와,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2%네요. 손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이너스 5%예요. 아, 그래. 더 빠졌어요. 근데 주봉을 보세요. 주봉. 주봉의 클라우드 니어입니다. 이것도 저는 수익 낼 겁니다. 지금 손해 중입니다. 자, 셀바스 AI 보이시죠? 네. 니어? 뭐죠?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니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직관. 그래서 차트를 보고 직관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솔트룩스. 솔트룩스 니어? 예, 니어인데 이거는 클라우드 니어까지 보지 않고 바로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삼봉에서. 거기까지 매도. 예, 삼봉으로? 삼봉에서. 네, 삼봉으로. 자, 디알텍 디알텍. 예. 디알텍은 역시 클라우드 니어인데 더 올랐어요. 그다음 CCS 이거는 22%. 예, 와. 20%인데요.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서 매도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했냐면 아, 네. 역시 이것도 더 갈 거라고 보긴 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게 일봉이거든요. 네. 주봉 확인하세요. 제가 주봉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요. 주봉을 꼭 확인하세요. 자, 경남제약 이거 제가 지난번에 물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경남제약 어디 샀냐면 여기 샀어요. 여기. 240 라인, 220 라인 두 개 더블 지지가 될 걸로 보고 샀는데 물렸습니다. 물렸는데요. 이게 급하게 누른 급눌 패턴이거든요. 무려 15% 물렸어요. 그다음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예, 물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급눌하고 올랐네요. 급등, 예, 상한가 이후에 그래서 와. 41% 수익. 와, 그래서 대박이다. 급눌의 기회가 많다. 서남 이것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이거는 삼봉으로 수익 냈습니다. 1, 2, 3 여기서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네. 1, 2, 3 삼봉 패턴 유신 이거 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클라우드 니어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재무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가 아주 좋아요. 영업이익 100억이 넘는데 시가총 1000억도 안 나오는 기회 회사예요. 종목. 기회입니다. 네. 손해. 대하 TI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금룰로 수익 받던 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엑스페릭스 매집이었습니다. 매집 패턴으로 엑스페릭스는 한 2번, 3번 계속 수익을 자주 냈던 거. 인벤티지랩, 클라우드 니어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짧게 현대바이오 금룰 그런데 이것도 수익 냈다. 재룡전기 물렸습니다. 지금 손해 보고 있어요.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삼봉 또는 클라우드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5% 손해입니다. 재무 좋은 종목. 근데 이것도 수익 내드릴 거예요. EV 첨단 소재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리튬 관련주 수익 냈고요. 그리고 더 위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엑스페리스 또 수익 냈다 그랬죠? 계속해서. 아까도 수익 냈고. 자, 우리로 0%였거든요. 우리로 지금 다음 화면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자, 우리로 어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상단 채웠습니다. 이야, 진짜요? 예. 그때는 보합이었는데 이 상단 채웠어요. 한번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상단 클라우드 니어 상단 채웠어요. 자, 메가테츠는 신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종목을 이평선 일목균형법 보기 어려우니까 뭘로 하냐면 이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 냈다는 삼봉. 신규 종목도 삼봉 패턴이 좋다. 자, 시큐레터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수익 냈지만 더 볼 수 있다. 매집 패턴의 신규 상장 종목. 위메이드 맥스도 수익을 냈는데 더 낼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못 낸 건 여기서 이제 매도해버렸으니까 더 올랐습니다. 그다음 사이토젠 금룰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네 이렇게 금룰 V자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금룰 나왔을 때 오를 수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장기평선 그다음에 더블 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아랫꼬리. 아랫꼬리. 예, 그게 핵심이다. 아랫꼬리 핵심. T로보틱스 짧게 수익 냈고요. 선암 손해 보고 아까도 이익 봤는데요. 선암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아서 이렇게 26%. 뭐예요? 클라우드 니어죠? 네. 하지 말고 매도하시라고요. 매도 자리에서 제발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호구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개인들은 다 이런 데서 사거든요. 급등할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기술 투자 말씀드렸죠? 여기 월봉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을 했다. 네. 쉬어 스테크. 수익 내는데 남았어요. 어디까지? 클라우드 남았습니다. 선희시스템 주봉에서 저기다 걸어놓고 대응했어요. 노란 톱밥 계신 분 아시죠?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했어요. 엑세스바이오 저기서 매도했습니다. 10%. 화천기계 삼봉에서 그리고 우진 저기서 금룰 나오죠? 금룰 나올 때 아랫꼬리 달고 올라올 때 매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레몬레인 상한가 갔어요. 레몬레인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려요. 툴젠 삼봉, 오파스넷 금룰이죠? 금룰.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함께 오빠 불렀던 그 종목이에요. 오빠 불렀던 종목. 네, 예, 네. 우듬지판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서울옥션 삼봉에서 주봉 삼봉에서 엠젠솔루션 3중 바닥에서 매수 들어간 거예요. 3중 바닥에서 신라젠 손해 보고 있습니다. 예,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랫꼬리 단 기준선 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손해보고 계신 분 괜찮습니다. 자, 신라젠 갖고 계신 분도 노란톡방 들어오셨어요. 오세요. 다음 대응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 안내를 드린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직관 키우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또 강의를 저도 정말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방금 전에 보여주셨었던 그 수익 종목군들이 실제로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또 저희 노란톡방에서 무료방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라는 또 글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그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셔서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의 종목군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사실 방송 중에 3가지 종목 정도 기회 종목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관한 추후의 설명들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전문가님의 특강으로 함께 꾸려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오늘 1부는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